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도 내분과 한 발 더 빠르게 시장에 접근하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반갑게 맞이해볼게요. 김민수 대표 그리고 휴가 갔다 오신 염성환 차장, 김영재 부장 오늘 함께 할 거고요. 화상 전화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에 계신 이호석 PB와 거리는 멀지만 마음만은 또 가깝게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그럼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보고 네 분의 업종과 섹터에 대한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주시죠. 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얘기는 애플카입니다. 애플카가 2024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뭐 관련주를 빨리 사서 빨리 팔아야 되는 건지 오늘 네 분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이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앞서서 공개가 됐는데 매일 이제 어떤 분이 가져오셨는지 저희가 얼굴을 공개해 드립니다. 오늘 이 애플카의 이슈를 네 분 중에 어떤 분이 골라서 들고 오셨는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채팅방에 댓글을 빠르게 남겨주시면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춰 주신 분께 저희가 기프티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뭐 기프티콘은 오늘 PD님 말에 의하면 바나나 맛 우유부터 뭐 아이스크림, 커피, 뭐 치킨 등등 이제 랜덤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빠르게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살짝 웃으시는데 뭐 이거 시그널 보내는 건 아니시죠? 네, 자제하겠습니다. 상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염 차장님과 김영재 부장님께서는 뭐 나몰라 하시는 것 같고 이호석 PB도 웃고 있는데 과연 오늘 이 애플카에 대한 이슈를 가져오신 분이 어떤 분일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 당첨자를 추첨해서 기프티콘 드릴 거고요. 이제 어떤 분이 가져오신 이슈인지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애플카 오늘의 주제 이호석 PB가 들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당첨자는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 뭐 어제부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호석 PB 저는 막상 이 애플카가 나오면은 이제 어떤 모습이 될지 좀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생태계의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2024년이라서 이제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테슬라 못지않은 혁신 기업인 애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지금까지 나온 공개된 자료나 보도된 기사들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세 가지 특징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자체 개발한 배터리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그 전체 가격에서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공급 가격을 낮춰서 기존의 이제 가솔린 차량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이 전략 자체는 이제 테슬라가 올해 이제 배터리 데이에서도 발표했던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배터리 사용 방식이 될 것이고요. 애플은 이제 배터리 내 셀을 용량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나 모듈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활성 물질을 넣는 모노셀이라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부작용인 과열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배터리의 경우에는 중국의 CATL이 그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들하고의 장점하고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TSMC하고 자율주행 칩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인데요. 애플이 현재 아이폰에 들어가는 AP의 경우도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맥북에 들어가는 CPU까지도 자체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칩까지 자체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형태는 이제 설계는 애플이 하고 생산은 TSMC가 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애플은 세계 1위 파운더리 업체인 이제 TSMC하고 오랜 거래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이제 막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업계 2위인 삼성전자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라이더 네네네. 네, 그 네. 라이더를 활용한 자율주행 솔루션인데요.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에서 부품 공급 외주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애플카랑 관련해서 뭐 테마 형성된 걸 본다면은 CATL이나 TSMC 같은 압도적인 강세띠는 게 없는 분야인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애플카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호석 PB가 먼저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 뭐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께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봐야겠죠. 한 줄로 딱 표현해 주신 의견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애플카입니다. 김민수 대표,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다라고 한 줄 의견 주셨고요. 네, 다음 염승환 차장, 애플이 하면 삼성도 가능할까? 그렇죠, 애플이 하면 삼성도 해야죠. 그리고 김영재 부장의 의견 보면요. 네, 애플카 테마일 뿐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김민수 대표, 애플이 자동차까지 하는 이유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오늘 이벤트의 댓글을 보니까 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에 웃으셔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포커페이스를 못 유지했습니다. 예, 네. 제 사비로라도 뭐 사드리고 싶은데 예, 많이 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게 애플 관련된 쪽에서 이 전기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이 쉽게 말씀드리면 브랜드의 확장화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혹시 앵커님 에어팟 맥스라고 아십니까? 아, 에어팟 맥스 이름만 들어봤어요. 네, 이만한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외형은 참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잘 팔리고 있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애플이 그렇게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애플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확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전기차도 당연히 그의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란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전기차는 쉽게 말씀드리면 껍데기고요. 오히려 나중에 가서 더 돈을 크게 그리고 또 가장 꾸준하게 벌 수 있는 쪽은 그를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정점은 자율주행이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테슬라도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을 이제 구독처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오토파일럿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한 기본적으로 한 $1,000는 더 내야 살 수 있는 건데 가격 부담이 좀 더 있다 보니까 매월 구독하는 서비스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자율주행이 가장 어떤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애플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쪽에 지금 이제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계속 신경을 쓸 때 앞으로는 여전히 자율주행 쪽으로만 신경을 쓰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뭐 키워드는 자율주행이다. 뭐 이호석 PB, 김민수 대표 다 말씀을 해주셨고 염 사장님 오늘 애플이 하면 삼성도 가능할까라고 한 줄 평가를 해주셨는데 삼성도 가능한가요? 저는 이제 현대차가 그냥 딱 떠올랐거든요 어제. 현대차는 어차피 뭐 자율주행 네.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삼성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네. 삼성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이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게 삼성은 이쪽 자율주행과 관련한 아니면 이제 스마트카에 관련된 엄청난 부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이해상충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삼성이 그 만약에 스마트카라든가 자율주행차를 완성품을 내놨을 경우에 이 부품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차 이제 납품하기도 쉽지 않고 이게 서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한 수준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삼성은 이제 부품 생태계를 꽉 쥐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삼성이 뭐 영원히 안 하겠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앞에서 자율주행 다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그쪽의 포커스보다는 네.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을 좀 우리가 봤을 때 저는 부품 업종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뭐 이런 스마트카라든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지금 시장이 점점 커지잖아요.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한국의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서 핵심이 자동차용 센서 아니면 이제 반도체. 최근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토론을 또 이제 인수를 했죠. 반도체 부분.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반도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자동차의 가장 핵심이 역시 MLCC입니다. 이제 MLCC 탑재 대수가 네.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이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 그러니까 자동차가 옛날에 그냥 부품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장 부품을 잘 만드는 기업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우리 한국이 잘하는 건 전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한국은 제조업 기반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부품 회사를 잘 선택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시장이 성장하는 이제 큰 그림에서 좀 상생할 수 있는 것들로 좀 추려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염 차장님께서는 오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애플카 이제 2024년에 생산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 애플카 관련주들을 저희가 빨리 사서 빨리 파는 이제 선취매를 해야 한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오늘 들어봐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다른 쪽으로 얘기를 염 차장님과 김민수 대표님 종목 얘기해 주실 것 같고 아니 김영재 부장님께서 오늘 한 줄 평가에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애플과 뭐 테마주일 뿐이다. 그러면 어제 이제 반응한 종목들의 실질적인 수혜를 저희가 또 따져봐야 하는 시점인 거네요, 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애플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도 아니고 언론 보도가 하는데 실제로는 추진할 거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애플이 그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혁신의 아이콘이 등장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기존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경쟁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애플이 그만큼 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성이 훨씬 크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시장의 그 절대적인 사이즈를 확대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기업들이 또 애플과 협력함으로써 또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목은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애플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까 앞서 삼성전자 언급하셨는데 LG전자라든지 LG그룹들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또 새로운 그런 전기차 제조업체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마진은 좀 더 축소되는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럼 기존에 가장 피해를 받는 또 업종이 이쪽 전기차 현재 업종인 가능성이 높은데 테슬라와 애플은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은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점유율이 낮은 업체들 예를 들어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좀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실제로 애플차 관련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마로만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분의 의견을 먼저 쭉 한번 들어봤고요. 당첨자 여기서 발표해 드릴게요. 최고민희 님이 오늘 이호석 PB를 맞춰주셨는데요. 024-4875로 전화 주셔서 닉네임과 전화번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호석 PB가 또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지금 채팅방에서도 또 결국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현대모비스, 현대오토 이런 쪽 아닌가요?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고 염 차장님은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 시장의 성장성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들 몇 개 꼽아주세요. 네, 다 아는 종목이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좀 주가가 되게 안 좋았는데 네.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이제 앞으로의 이런 전장 산업이라든가 자율주행차 최근에 또 로봇 회사 인수한 것처럼 네. 이쪽의 중심이 결국 모비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좀 계속 좀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오토론의 반도체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걸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좀 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한라홀딩스입니다. 이게 이제 만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지주회사인데 네. 지주회사가 항상 할인은 받지만 그래서 주가가 좀 상당히 싼 편인데 이 회사가 만도헬라 최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헬라라는 이제 독일의 자동차 부품 회사랑 이제 합자사로 좀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자동차의 CPU 같은 이제 여러 가지 ECU라는 반도체도 만들고 있고 각종 자율주행에 필요한 엄청난 그 센서 부품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만도헬라가. 그래서 거기에 최대 주주기 때문에 좀 한번 숨겨진 회사로 한라홀딩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역시 다들 아시는 종목이지만 삼성전기 MLCC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장용 MLCC 매출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초입 국면에서 삼성전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은 만도 오늘도 좀 살짝 얘기하지 않을까 싶으시긴 한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만도 들어가나요?
네, 맨날 얘기 드리지만 그럴 만도 하다라는 쪽에서 만도는 예전부터 그렇고 아마 제가 보기엔 내년에 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눌림목된 계속 잡아가야 될 대표적인 센서, 또 라이다 관련된 대표적인 주자 같고요. 또 하나 계속 강조드렸던 게 차량용 반도체 쪽에 그래도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해성 DS인데 주가가 한 2만 원대만 넘어가면 좀 묵직합니다. 그래서 좀 방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계속 관심은 필요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또 최근에 어보브 반도체죠. 발음 잘해야 됩니다. 어보브 반도체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MCU라고 하는 미디어 컨트롤 유닛 쪽에 비메모리 쪽의 강자인데 전자나 전기 그 기기 관련된 쪽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유닛 쪽에서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MLCC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하나 또 소리 소문 없이 확장되고 있는 수요를 생각한다라고 되면 물론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계속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의 또 종목 얘기를 들어봤고 이호석 PB도 뭐 앞서서는 뭐 자율주행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좀 지표로 삼을 만한 특징주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앞쪽에는 자율주행 라이다 관련한 거 말씀드렸는데 네. 뭐 저희가 컨셉이 빨리 사서 빨리 팔자잖아요. 지금 시장에 시세 나온 거는 다른 그 자율주행이 더 빨리 오르는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인데요. 캠트로닉스는 이게 V2 국내 지능인 교통 서비스 선도업체고요. VTX라는 것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VTX가 미국에서 이제 자율주행 표준 방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전장용 카메라 업체인 비욘드아이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네네. 두 번째 인포뱅크고요. 이제 애플 카플레이랑 구글 안드로이드 솔루션 개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개 종목까지 저희가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벤트 당첨되신 분 알려드릴게요. 최고 민희님인데요. 027-4875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